자,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그 어떠한 그림이든 행인원 갤러리 월, 갤러리 뭐 박물관이나 뭐 전시관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든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지. 하여간 뭐 전시관에 걸려있는 그림 뭘 의미하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부사절이지. 그 그림이 뭐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참 저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할지라도 저렇게 질문 받으면 여기도 일단 땡겨보자. 뭐 이렇게 호흡이 길어. 그지? 사람들은 그 그림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어. 여기가 중요하지. 왜냐면 그 그림이 갤러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가 그 그림의 위계를 보여주는 거지. 예술 작품이다라는. 그렇지 않냐? 똑같은 그림이라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저런 갤러리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중요하진 않지만 자주 나와서 as is the case with 하면은 그냥 요거에서 사실인 것처럼 정도로만 해석하면 된다고. 그지? 요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의 표현처럼 보면 돼. 그냥 처럼이라고 해도 돼. 케이스는 사실이나 사례잖아. 그러니까 뭐 저런 사례인 것처럼 대부분의 추상 표현주의 그림들처럼 뭐 대표적인 게 피카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림 같아 보이진 않거든. 저게 뭐지 싶은데 이상하게 괴상하게 보여도 갤러리 벽에 걸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간단해. 예시가 나왔잖아 바로. 그래서 소다캔 청량료 캔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도 특이하게 이게 PP가 2번 나온 거다. 발견되는, 버려진 도시의 거리에. 그러니까 도시 거리에 이제 깡통, 콜라 깡통 하나 있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이거 월2는 가정법으로 혹시라도라고 해석하면 되지. 요 월2 요 부분 자체를 그냥 무시해도 되고 좀 의미를 살리려면 혹시라도 거리에서 이 아이템을 만나게 되면 컴어크로스 깡통,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surely 확실하게 그 깡통을 볼 거야. 뭐로? 쓰레기 한 조각, 한 점으로. 요것도 쓰레기야. 러비시도 뭐 폐품이라고 돼 있지만 뭐 러비시, 뭐 갈비지 다 쓰레기라고. 쓰레기지 말 그대로 깡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조가 일어나지. 만약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본다면, 더베리는 그냥 강조하는 거니까 똑같은 물건을 보는 거야. 피데스탈. 원래 이제 피데스탈은 재단이나 받침대, 그 왜 갤러리에는 이렇게 딱 단 세워놓고 딱 작품 올리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즉, 갤러리에 있는 걸 보게 되면 displayed in an art gallery, 역시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된. 근데 또 일부 예술가에서 사인이 되는. 이렇게 되면 여기 계속 연결되는 거구나. 하나가 아니었네. 서명이 됐고 밑에 서명이 있고 그리고 받는 거지. 타이틀, 제목을. 웨이스트, 폐품, 뭐 폐기물이라고. 여기까지 그냥 한꺼번에 못 가야겠네. 여기가 이제 분사 구문인 거지. 요런 세 가지 상태의 물건을 이 받침대 위에 놓여진 걸 목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해석을 할 것이다.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장소가 품격을 결정하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would be inclined to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그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예술적인 형태로서. decline. 발견하면서 이거는 그냥 의미를 발견하다. find 정도로 생각하자고. 이 throw away, 폐품, 버려진 것 또는 materialistic society, 물질주의 사회 뭐 이런 걸 발견하면서 물질주의 사회 심각하고 뭐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in fac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게 이렇게 예술적인 형태로 의미를 해석한다. 뭐 같이 붙여주면 이렇게 연결사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분명히 뭐 또 강조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지.
그 캔의 위치 어디? 사이드웍, 인도에, 이거 vs 그 vs지? 여기에 있는 또는 예술 갤러리에 받침대 위에 전시 또는 저렇게 보도에 있는 캔의 위치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줄 거다. 우리가 그 캔을 해석하게 될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주제 추론이었었는데 지금 요 두 개가 딱 그거지. 그래서 여기나 빈칸 추론으로 뭐 내기 가장 적합한, 그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데 뭐 여기가 좀 더 좋긴 하겠지. 뭐 주제는 딱 두 번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소재는 괜찮은 거야. 일단 갤러리에 전시가 된 그림이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얘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해석을 하는데, 요거에 이제 이유가 중요한 거였잖아. 왜냐면은 얘가 그 갤러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바로 요 장소가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다음은 뭐 어렵지 않게 예시가 나와서 거리에 캔 대신에 벨루서스 갤러리에, 왜 캔이니까 받침대 위에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받침대 위에 캔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기를 얘는 쓰레기,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였고, 그 다른 의미가 사실 다시 말하게 되면 얘가 예술 작품, 예술적 형태가 예술 작품이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 이게 예술 작품의 해석이 유의미한 해석, 색깔 좀 잘못했네. 두 가지 틀로 잡으면 되겠다. 그치? 원래는 큰 틀에서는 뭐 장소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만, 또 요 안에서도 이렇게 그 장소하고 다른 의미하고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결론 줘서 클리어리. 어떻게? 역시 이거 일반화 시키자고. 캔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에 영향을 주더라. 뭐 이렇게 위치는 위치, 그지?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단어는 여기 이제 located는 뭐 situated, 그지? 요거 이제 두 개가 항상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뭐 come across도 그냥 remind에 보면 encounter, 뭐 우연히 마주치다. 그다음에 뭐 동일한. 그다음에 요것도 요게 그 tend to인데 또 뭐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be apt to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게 이제 영향을 준다. 뭐 우리 1학년 때 계속 봤던 그건데 임팩트 뭐 인플루언스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돼. 흔들다라는 스웨이도 영향을 주다. 우리 영향 주다는 뭐 인플루언스, 임팩트, 어펙트 있었지만 스웨이 정도 하나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은 요거 행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니까
헝은 좀, 헝도 괜찮겠구나. 행헝헝이잖아. 수동인가? 얘는 자동사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의주동인데 주어가 페인팅이에요. 조금 뭐 나름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뭐 저기 또 막 갤러리 워라가 단수니까 수를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appear에 부호로 strange. 형용사가 왔어야 되는 자리지. It might appear strange. 여기는 여기 좀 특징적이지. 얘도 둘 다 이렇게 꾸며주다 보니까 얘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요거 뒤에 거를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정법 워투 부정사.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워투 컴까지를 그냥 이렇게 해도 맞기는 하지. 가정법 came이라고 해도 came across라고 해도 if절에선 과거 시제 쓰잖아. 현재를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드 쿠드 마이트 동원 나왔는데 여기를 손대기 좀 그렇고 위니까 또 워즈를 쓰긴 그렇잖아. 뭐 저렇게 쓸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다음 아까 요 호흡을 짧게 꺼놔가지고 잘못 표시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병렬을 세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건 뭐 나름 의미가 있지. 마지막 거가 gave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여기도 we would incline to interpret it 완전한 구조가 나왔고 전면구. 그래서 이것도 describe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동사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분사구문이니까 준동사 자리다. 요게 이제 뭐 위치라고 돼 있는 게 그지? 사실 요거만 뭐 좀 그런데 요거를 그 맥락이라고 해서 문제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거든. 컨텍스트. 그렇지? 3번. 자,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as a model for operations of the human mind. 여기까지가 주어지. 이 컴퓨터에 대한 의존이야. 인간 정신의 작동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정신이 작동을 하는 게 컴퓨터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의존은 제한된 것으로 입증이 되었대. 그래서 여기에 왜 메이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추측의 강조, 아마도 뭐일지도 몰라도 있고, 하여간 이게 추측이나 허락의 강조 둘 다 가능하잖아.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도 있고. 근데 하여간 뭐 무시해도 되겠다고 그냥 강조하는 것 뿐이야. 프로브하면 입증이 된다. to be limited. 제한된 걸로. 하여간 인간 정신을 컴퓨터로 이해하는 그 모형 자체는 제한된다. 좋지 않다는 거지. 뭐만큼 제한되냐면 초기 매료만큼 행동주의, behaviorism. 그러니까 행동주의라는 개념은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뭔가 제한이 있고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모형이었던 거지. 인간의 정신을 성향 같은 거를 설명을 할 때 의도나 뭐 그런 걸 좀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순 행동만으로 판단한 뭐 과거에 용도 폐기된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하여간 일단 처음부터 저거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미 시작했잖아. 알아차리는 거, 결함을. 마인드 에스 컴퓨터 메타포. 즉 컴퓨터로서의 정신 비유의 결함 자체를 이미 알아차렸고 뭐 결함, 제한된다. 계속 뭐 같은 맥락인 거지. 일단 저 모델은 설명이 뭔가 결함이 있어. 불완전해. 그래서 사실 이제 맥락은 결함을 알아차렸으니까 이렇게 가기는 하는 건데 결함을 알아차려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일부가 이런 대안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또 일부가 이런 대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서 저거에 대한 대안 두 가지를 설명문으로 주고받은 거지. 그래서 인간 정신 작동 방식을 일부는 문화 인류주의라고 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어. 턴2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보면 해석상 물리적으로 보면 주어가 이쪽으로 고개를 향하다니까 저쪽을 향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의존하다 있잖아. 내가 그쪽을 바라보면 거기 의존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석도 많이 돼. 그 의존하다는 거 하나만 더 써보면은 resort to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 to야 이런 건. 그래서 다 의존하다지 뭐. rely on, depend on, resort to 하면 다 의존하다. 하여간 문화 인류주의라는 거에 의존해서 정신의 작동 방식. 요소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인데 어떤 요소냐면은
특정 개인의 두뇌 밖에 외부적인 요소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두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두뇌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문화하고 후천적인 주변 환경에 영향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선천적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요소들은 도와줘. 개인들이 세상을 make sense of 이해하는. 이것도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문법적인 거긴 한데 이거 저 빨간 걸 써버려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지. 요게 그 선행사가 요게 이제 복수잖아. 저 브레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선행사가 factors야. 뭐 문맥으로 가긴 하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하여간 뭐 세상 이해하는데 문화적, 외부 환경적 요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 있어. 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인지심리학 뭐 창설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또 이제 뭘 발견했냐면 컴퓨터 비유, 그러니까 애널로지, 메타포,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 얘는 지니는데 그건 내에 이 불행한 쉬프트, 전환을 지닌다.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뭔가 불완전한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from A to B지? 여기 A에서 B로 해. 여기서 변화라는 거지. 즉 의미의 구축에서 정보의 처리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요게 그 컴퓨터는 그냥 정보 처리 기계야. 그지? 컴퓨터 관점은 이거라면 사실 인간은 정신이 작동 방식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 자기의 어떤 기존의 뭐 가치관이나 경험 같은 거에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처리하는 거니까 원래 저걸 해야 되는데 컴퓨터 비유를 하게 되면 얘가 인간 정신을 이걸로 몰고 가니까 그래서 뭐 오류가 있다는 거지. 본질을 놓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의 리플렉션, 통찰, 뭐 숙고라는 게 기계 모형의 뭐 한계에 대한 통찰은 이끌어줘. 저 사람을 다시 어디로 가게? 인본주의적 강조로, 인간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즉 거기에서 요소가 뭐냐면 내러티브하고 스토리텔링이야. 이야기하고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 정신은 요 이야기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형식인 거지. 단순 정보 처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 인간은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 그지? 뭐로서 필수 구성 요소로서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동격으로 뭐 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동격 이렇게 콤마를 줬잖아. 되게 흥미로운 지적 여정 뭐 여행이래. 드러내는 컴퓨터의 힘과 한계를 뭐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식의 가이드 뭐 안내 뭐 지침으로서인데 여기서 좀 이제 오해의 지점이 일부 있는 게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결차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정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게 완전 용도팩이 100% 잘못된 거냐는 또 아니야. 왜냐면 이게 제한이 됐다 했었지 완전 폐기해버렸다? 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결함들이 있다 해서 100% 다 잘못됐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해주는 게 컴퓨터의 파워도 얘기는 했거든? 긍정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그 컴퓨터 저 모형의 불완전함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의 단점은 부분부정으로 써줘야 돼. 일부 좋은 점도 아주 약간이나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해되니까 not all, not every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닌 거지만 또 대체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한 거라는 거 안 맞는 게.
뭐 저기가 좀 약간 오해의 지점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 자, 하여간 요거 인간의 정신의 작동에 대한 이해 요를 위해서 컴퓨터 모형을 쓰는 거는 얘는 그래도 어쩌거나 뭐 좋은 건 아니야. 다 마이너스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결함 같은 거를 이미 인지를 해왔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안 1, 대안 2,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문화 엔트로폴로지, 인류학.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개인의 두뇌란 말이야. 개인을 빼자. 두뇌 외부의 요소들 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 두뇌의 외부 요소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이것도 뭐 맥락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한 거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안 2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이제 4번 5번을 합치면은 인간주의, 인본주의 그래. 인본주의적인 강조, 요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서사, 이야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여간 뭐 서술이지, 내러티브, 요런 거를 강조하는 거였고,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얘기하는 게 의미의 구성, 순서 좀 바꾸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하는 파트는 이게 정보 처리지. 요거 아니고, 그지? 이제 뭘 여기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하는 불행한 뭐 전환, 뭐 변화, 뭐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사고 방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컴퓨터 모형의 힘과 플러스 한계를 보여준다 해서, 하여간 뭐 한계인 건 맞고 결함인 건 맞아서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들어가긴 했지만, 요게 조금 퀘스천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을 하면은 안 되긴 하겠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아까 이제 rely on, 뭐 depend on, resort to 여기서 쓴 것처럼 요것도 뭐 그렇게 쓰면 이제 dependency지, 그죠? dependency 해야 되겠고, 뭐 제한된다, 뭐 이런 게 또 계속 많이 restricted. 그 다음에 결함, 단점, shortcoming. 그 다음에 요거 outside, external. external 하면 이제 to도 같이 붙어야 돼. external, to. 그 다음에 운명의 구축, 구성, construction, process, organizing. 나머지는 저기 그 핵심 키워드하고 관련된 건 아니라서 요거 하나만 더 보자. 요거를 요거 리밋은 명사잖아. 또 이건 동사였고, 그지? constraint 하면 S가 들으면 되는데 복수되면 한 constraint 하면 저게 제약이지, 제한 요건. 교회도 리밋이 있긴 있네.
그 다음에 요거 프루브는 그 항상 보어로 투부정사만 쓰는 애잖아. 이게 보어라고. 뭐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To be limited. 뭐 이렇게 투부정사 보어로 쓰는 거고. 아까 요거 하나는 좀 따로 여기서는 이제 문법은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뭐 해석으로 푸는 거였지만 factors니까 요게 앞에 brain이 아니니까 또 뭐 help니까 여기가 to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ing나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과거가 있었으면 이들이 쓸 텐데. 여기 이제 one of 복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언어 리밋 오브 머신 모델 해서 주어가 복수. 그러니까 동사가 리드 복수. 리즈 아니고. 그다음에 뭐 더웨이 조동사 그냥 그렇구나 하는 그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법을 좀 표시는 했어. 이게 내용이 쉬워서. 근데 뭐 여기서는 저 헬프가 가장 좋다. 아, 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저 색깔이. 요게 여기 빼먹었네. 요게 콤마 이렇게 요 어덜스가 쭉 이게 동사절에다 find. 요것도 괜찮지. 이것도 펴야겠다. 요런 거 finding 준동사로 주면 괜찮잖아. 이것도 괜찮은 거죠. 도피에서 뭐 탈출도 되고 도피도 되고 어떤 도피?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야. 뭘 통해서? 대리의 동일시, 그리고 다른 삶, 장소, 시대하고의 비교. 그래서 이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할 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인디렉트지, 간접적인. 그리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신원이나 신분 정체성의 식별이나 확인도 되지만 이게 왜 identify with라고 쓰게 되면 동일시하다잖아. 동일시야 이거예요. 요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으면 현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의 어떤 캐릭터나 뭐 장소 뭐 시대 같은데 그 있잖아. 그 단종 뭐 그거에서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백성이 되어서 나왔다. 이런 댓글 봤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동일시 해가지고 그 느낌이야. 하여간 뭐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액티베이트 활성화 그 자극을 하는 거지.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 상상이 나를 막 펼치잖아. 특히 이제 문학 작품은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텍스트잖아. 이미지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야.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 콤마를 찍었는데 얘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동격으로 준 건데 요 that 자체는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문법으로 의미가 있긴 하겠더라고. 요거는 지시 형용사야. 그 독특한 인간의 능력 이렇게 되는 그라는 지시 형용사야.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 그 독특한 인간의 능력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문학 작품을 읽어서. 어떤 능력? 탐구하는 능력, 대안들, 일련의 어떤 아이디어나 경험들에 대한 대안을 탐구하는 건데, 근데 저런 아이디어나 경험들은 우리 현재 환경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이나 아이디어냐면 아마도 심지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뭐 말은 길지만 문학 작품 읽었어. 상상력 자극했어. 근데 그 상상력에는 인간만 가진 거고 그게 우리 현실 환경의 외부에 또는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경험들 탐구할 수 있는 상상력 자극 뭐 이거지 뭐. 그래서 오케이 소재는 알겠다 이제. 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구조적으로는 좋은 게 이제 그 상대 개념 perception이 나오잖아. 여기서 두 가지 상대 개념이 나온다. imagination이 주인공이고 상상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극되는. 그 다음에 상대 개념이 perception 인식이란 말이지. 이게 지금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축 정리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그래서 퍼셉션에서는 뭐냐면 이걸 반대되게 이거 상상력에서 되는 거라 문장 자체 여기서 이렇게 끌어주면 돼. 이거 따로 이거 따로요. 퍼셉션은 뭐 하는 거냐면 정보를 외부 세계로부터 받고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자극, 스티뮬러스, 빛, 소리, 형태 같은 걸 외부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았어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외부 세계의 정보 안의 의미를 발견을 해. 즉 저 빛은 일몰이구나, 저 소리는 심포니구나, 저 형태는 집이구나 라는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뭐 여기 이따가 쓰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즉 외부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외부 자극에서 의미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그 자극이라는 거, 외부 자극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볼게. 근데 여기서 의미를 얘가 선셋, 일몰이라고 의미를 자극을 통해서 저 일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개념을 만들었다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반대되게 상상력, 그 문학작품 상상력에서는 그 과정이 reversed, 뒤집혀졌다, 역전되었다야. 그럼 이게 반대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단어, 즉 추상적 개념의 단어를 번역을 해요. 옮기는 거지.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내부의 세계 안에 거주하고 있어. 그 내부 세계에 살고 있다는데 내부 세계에 그냥 있는 거지. 근데 그 안에서 기억으로부터 이미지라고 하면 돼. 심상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있어. 그럼 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 과정은 이렇게 돼. 이거를 받아들여서 기억에서 이미지, 이게 심상이라고 하자. 책대로 해야 되니까. 심상을 만들어내. 그럼 반대된다면서,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일몰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요 심상이라고 하는 게 요 외부 빛이라고 하는 뭐 이쪽이라고 반대 개념 뭐 완전 100% 반대는 아닌데 그 순서가 반대라는 개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뭐 일종의 비치면 어떤 이미지나 시각적 자극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도 있었지만 시각적 자극인 이미지가 의미를 가진 단어, 추상적인 일몰이라는 걸 바뀌는 거라고 해서는 추상적인 단어가 이미지로 바뀌는 거지. 다만 내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저 단어에 해당하는 매치되는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요 일몰이라는 단어가 여기가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 단어가 추상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밑에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외부 자극을 보고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일몰이라고 아는 거는 사람마다 똑같아. 물론 뭐 선셋이냐 일몰이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언어적으로. 하지만 일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리는 이 심상, 기억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기억이 다 다르니까 이미지가 다 다르게 나타나. 내가 어릴 때 본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다른 경험이니까. 요 표현이 마지막에 나와서 뭐 저게 상당히 괜찮다. 여기 키워드는 게 이거야. 여기서는 문학작품은 요쪽인 거지. 여기가 문학인 거지. 문학작품. 그래서 여기서는 이매지네이션, 상상이고 여기는
인식이라서 요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하우스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를 읽었어. 그리고는 기억에서 집의 표상을 상상하는 거잖아. 글자, 그 다음에 그 글자가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이미지 나오는 거. 뭐 그 순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강조구문이지? It is that 강조구문. 바로 우리의 imagination, 상상이다. 일단 땡겨볼게요, 여기는. 뭐 하는 게? 문학 작품이 자극 또는 활성화하는 게 상상력인 거지. 문학 작품은 상상력. 그렇지. 문학이 상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동격이야. 콤마로.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인식과 기억의 복잡한 얽힘, 짜임, 인터위빙. 그러니까 뭐 인식하고 기억하고 왜냐면 이 최초의 이 기억에서 심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최초의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인식이 작용을 했을 거니까. 그 다음 기억이라는 건 사람이 지나면서 좀 흐려지기도 하고 좀 왜곡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복잡하게 쌓여가지고 한 게 상상력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releasing a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뭔가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잠재적인 창의력을 발산을 하면서 하여간 저 상상력을 펼치는 행위 자체는 기쁘다, 창의적이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마지막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결론적으로 함의로. 그러니까 작가는 아마 provide a blueprint, 설계도, 청사진을 제공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도, 청사진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글, 단어를 얘기하는, 글로 쓰는 거니까 글로 썼어. 하지만 독자가 그 문학 작품 안에 많은 방들은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박스에도 해놨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방들은 독자가 저 글을 보고 자기 기억에서 끄집어낸 이미지, 심상을 얘기하는 거지. 즉, 그 문학 작품을 완성하는 거는 독자인 거지. 독자의 몫인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하나 나오는 게 저거보다 여기서 이것도 의미가 있어. 여기에 보면 그냥 이 방 자체는 기억이고 이미지 뭐 그거라면 왜 여기서 많다는 말을 썼냐? 많다는 말이 결국은 사람마다 기억이 경험이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많은 방이라는 게. 그치? 사람마다 만들어내는 기억은 다 다를 거니까. 그 기억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다를 거니까. 심상. 그래서 어떤 이제 만족을 주는 일처럼 여기서 아케페에서는 뭐 점유하고 직업 중에서 점유라고 해석을 하면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는 게 이게 일인 거지. 만족스러운 일처럼 문학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 풍부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그래파 역시 만족을 시킨다. 그러니까 상상력 만족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위에 부분도 조금 보면은 이게 그 문학을 읽게 되면 결국은 뭔가 뭐 대리적 동일시 그런 건 다 빼지 뭐. 동일시다 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상상력을 핵심 이거였잖아. 자극을 하는 거 문학을 읽으면. 그지?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 가지로 뭐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 얘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뭔가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뭐 현실에 뭐 외부에 존재하기도 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거를 탐구할 수 있는 상상력, 그지? 외부의 것들을 탐구하는 능력인 상상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다시 돌아온 게 요거였던 거지. 인식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서 추상적 개념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문학 작품은 추상적 개념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 심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요걸로. 그래서 예시가 뭐 또 나왔어. 그지?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그 예시가 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기역으로부터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상상을 떠올리는 거지. 심상을 상상. 하여간 뭐 그렇지.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위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거지. 문학이 상상,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또 액티베이트, 자극, 활성화를 한다. 그래서 얘가 그 즐거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발산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은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 작가는 설계도 제공. 근데 독자는 그 받아들은 설계도로 문학의 많은 방들을 구축을 하는 거라, 다시 얘기해보자면 설계도는 위에서 얘기하는 요 그냥 단지 단어, 그 다음에 많은 방들 구축하는 거는 그 기억을 통한 심상, 그지? 그래서 특히 많다라는 거는 다 모두가 다르다라는 개념도 좀 추가로, 물론 이제 심상 자체는 방들이지, 그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지? 좀 방향성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액티베이트가 몇 번 나오는데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트, 그지? 그리고 엑스터널을 뭐또 아까 했었고, 뒤바뀐, 인버티드. 그러니까 밀량일 때 생각하면 요런 거 함의도 괜찮긴 한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밑에가.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복습해보면 이게 상상하다잖아, 픽처가. 시각화하다라고 하지. 비주얼라이즈, 그지? 뭐, 이매진, 비주얼라이즈, 픽처. 레이턴트는 이게 뭐, 잠재적인 휴면기에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저거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요거 빌드만 하나, 이거 구축하다, 컨스트럭트. 구성하다, 구축하다. 그리고 이제 문법은 요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 요 자리가 빠진 거지. 그래서 여기 또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는데 reading literature에서 이게 주어고 요게 이제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잖아. 문학작품 읽는 것 제공하는 도피에서 뭘 통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저건 구조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뭐 저거 자체 해가지고 바꾸기 좀 약간 애매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는 문법은 요거 하나 좀 신경 써보면 이게 진짜 그 치사한 문제지. 그냥 모양만 보면 콤마 나와서 위치 되게 괜찮아 보여. 그 다음에 요 병렬은 요 병렬이지.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고 여기도 역시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면 얘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 또 관계대명사는 얘도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뭐는 안 돼. what 정도 안 되겠지? 괜찮네. 어차피 구조는 불완전하니까. 그지? 병렬. 그 다음에 perception 나왔는데, 요거는 또 동격이 될 확률이 높지. 구조를 볼까? 근데, 동격이 아니구나. 불완전한 애 바로 관계대명사네. 보통 뭐에 belief, perception과 동격 많잖아. 관계대명사였다. 그 다음에, 요거 병렬은 요거랑 요거 receives and processes 요거가 병렬이지. 인식에서
발견하는, 뭐 받고 발견하는. 그래서 여기는 뭐 finding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요게 가리키는 게 요거요. 정보. 그러니까 them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불완전하니까 what이지. 문법이 좀 있는걸? 그 다음 여기 선행사가 장소니까 in which는 where, 그지? 그럼 여기는 되게 완전한 구조가 올 거고 관계대명사는 안 되겠죠. 수동태니까 완전하네. 바로 보이네. 자, 요거는 그 강조구문이잖아. 강조구문. 이리스 대신데 뭐 사물이잖아. 이미지네이션이지 정확하게는. 그럼 요거 위치도 되잖아. 명사가 나오면은. 앞에 명사 있어서 사실 뭐 what으로 쓰기 좀 그렇지. 그냥 강조구문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사구문이잖아. 여기는. 그지? 발산하면서. 그럼 앞에가 이리스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동사로 releases 이러면 되겠네. 너는 아마 들어봤을 거다. it take 걸리다지. 대략 10,000시간 걸린다고. 뭐 연습 뭐 하는데 전문가가 되는데 어디에서든 어떤 분야든 10,000시간 하면 다 돼. 뭐 이거잖아. 악기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뭐 요리가 됐든 외국어가 됐든 뭐 사실 저게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자, 그런데 이제 리서치 연구인데 뭐 이 사람들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쓰여졌어. 뭐 여러 번. 그리고 그 연구가 만들어져서 심지어는 더 유명하게 이 말콤 글래드웰이 그 베스트 아웃라이어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여기까지 별 얘기 없어. 10,000시간 법칙이 있어. 뭐 다 알잖냐고. 그래서 저게 저 연구 자체에 대해서 저 10,000시간 저 주제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수차례 글도 써졌고 또 베스트셀러가 있어가지고 뭐 더 유명해졌다. 여기까지는 뭐 아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흐름을 3번에서 확 바꿨어. 뭐 주제가 되겠지. 최근에 그 연구들 한 집단 코호트는 그룹인데 이거 니네 코로나 때 코호트 격리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니? 집단 격리 있잖아. 병원에 뭐 한 명 걸리면 그 층 다 못 나가게 하잖아. 그 코호트야? 그지? 집단.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기억이 나더라고. 하도 그때 뭐 떨어져가지고 코호트 격리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 집단이 그 연구를 다 재검증을 했어요. 리서치도 하고 behind 10 figure 이 숫자고 10K가 공색이잖아. 그러니까 만이지. 만이라는 숫자 이면에 있는 연구를 다시 하고 말하기를 매우 극적으로 말했는데 이 10,000 hour rule 10,000시간 법칙은 완전 넌센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터라는 게 이 어터 또는 어털리 하면은 형용사 부사로 완전히라는 강조하는 말이고 요거 완전히 이것도 좀 가끔 나오기 때문에 또 얘가 동사로는 발화하다라고 말하다가 되는 거였어요. 발화가 어터런스잖아. 말한다는 뜻이지. 어터런스. 하여간 여기서 이제 그냥 강조하는 뜻이라 뭐 의미 자체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발화하다라고 많이 사용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전 논센스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네가 입증을 해냈대. 무슨 얘기냐면 스페시피컬리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특히 특별한 뭔가가 없대. 이 10,000시간에 관해서. 그리고 이 연습이라는 게 분명히 성과 증진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other factor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시간도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맞아. 오해 여지가 있으면 안 돼. 10,000시간을 그럼 100% 부정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야. 그지? 걔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 10,000시간 완전 개사기야. 이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부분 인정하잖아. 중요하게 연습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10,000시간 10K 법칙을 일부 인정을 하긴 하는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거지. 역시 또 부분부정이 들어가야 돼. 내용일치로는. 그러면 그 다른 요소들은 뭐냐고. 우리를
전문가 수준으로 데려다 주는 게 수행해. 그 순수한 선천적인 재능이냐, 지능이냐, 행운이냐. 예전에 우리 방학 때 할 때 그 추첨 제비뽑기 할 때 제비뽑기 하다라고 할 때 드로우 라치 이게 추첨함이었다고. 이게 제비뽑기 하다 했어. 그거야 드로우가. 그렇지. 제비뽑기 우리 럭키 드로우라고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게 운이냐, 순수 운. 그다음에 인내냐, 열심히 일하는 거냐. 그래요. 모두 다 그래요 하고 더 있어요. 그래서 겁나 많다는 거지. 그래서 뭐 나이에 따른 경험 그리고 뭐 인바 환경 다 역할에 다시 말하면 there's no one certain factor. 하나의 분명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숙달 최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수행을 예측할 수 있거나 보장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뭐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가 되는 뭐 맞는 얘기 같지? 그치? 한 가지고 하면 그것만 파면 될 텐데 보통 그렇진 않으니까 이게 가장 좀 약간 내용은 없다. 그래서 그냥 해석 정도 한 상태에서 결론이 in other words가 결국 앞에 문장 이거 다 그냥 함축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빈칸이 되면 딱 하나 확정적인 뭐 그런 건 없다. 데퍼너티브한 건 없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 뭐 단어도 크게 볼 게 없거든. 자, 일단 그 전문가가 되려면 10K 법칙이 있다. 만시간 법칙을 10K라고 하죠. 있어 보이지 않냐? 10K 하면. 그래서 요게 지금 전체 관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통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뭔가 기존에 수차례 뭐 연구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유명한 말콤 글래들 저서 뭐 이런 거에서도 뭐 언급이 다 됐어. 그래서 이런 뒷받침 요소들이 있었어. 일단 요게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however 사실은 어떠냐? 이제 트루스 나오는 거지 뭐. 뭔가 또 재검증을 해봤더니 이런 연구 결과 보통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지.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잖아. 보통 이런 거 이제 뒤집는 경우에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새로운 연구가 나온 게 10K 룰은 논센스. 터무니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특히 특정한 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K 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라고 했고 그 다른 요소들을 뭔가 나열을 쫙 했어요. 그지? 무슨 뭐 다른 요소들이 뭐 재능 뭐 지능 뭐 이런 것들 뚱뚱뚱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래 빈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이 전문가 수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한 특정한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도 다른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로 특정할 수가 없다. 괄호로도 써놨어. 연습이 필요는 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야. 그지? 적어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이제 필요하긴 한가 무시하면 안 된다 연습도 당연히 연습 없이. 그렇지. 개념만 딱 이해하고 말면 안 되잖아. 문제도 좀 해보고 하는 게. 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테이크에서 시간 걸리다가 투부정사 쓰는 뭐 그거잖아. 뭐 나올 건 아니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이것도 뭐 요게 있어야 이제 수동인 거잖아. 앞에가 주어가 리서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글이 써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has written 하면 쓰는 거고 전 쓰여지는 거니까 뭐 능수동 정도가 되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거는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요 say의 목적어 대절이란 말이지. 콤마는 안 된다면서요. 그건 이제 문장이 다 끝난 콤마 얘기하는 거고 순간 삽입이 없어도 되는 거라고. say that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콤마 나왔다고 안 돼, that은 안 돼, 뭐 위치가 돼야 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구조는 당연히 완전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띵바디 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도 뒤에서 앞을 꾸며주잖아. 그 스페셜, nothing 스페셜인데 이거는 뭐예요? 뭐 형용사 꾸며주면 부산 거지 뭐, 그지? 파티큘러 하면 안 되겠지? 이것도 이제 봤던 거 빨리 볼 수 있어. 구소련에서, 그지? 러시아 이전에 공산주의. 유명한 미국의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원했다. 설치하기를 병입회사랑 유통망을, 그지? 코카콜라 이제 원액은 자기들 주고 탄산수 타서 딱 만드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널리 만연한 이데올로기 사상이지. 이 구소련에서 그 이데올로기는 뭘 강조했어? 개인보다는 집단 이런 거잖아. 집단의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뭐보다? 개인보다. 그리고 산업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뭘 희생해서? 소비재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소비재 대신에. 그러니까 집단이 우선이고 소비재 아니고 산업 역량이 우선이다라는 게 구소련의 이데올로기였었어요.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라 같은 청량 음료는 그 나라의 이런 이데올로기 우선순위에 들어맞는 것처럼 안 보였겠지? 그게 정말로 한 정부 관료가 무시, 기각, 일축했어. 그 제품을 쓸모없는 음료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해결책, 뭔가 딜을 성사시키잖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두 양측이 거래를 성사시킨 거지? 거래를 때렸다는 게. 그런데 not on the basis. 여기서는 이게 좀 괜찮았다는 거잖아. not 대신에. 그래서 여기 문장 삽입 6번. 이 문장 괜찮지? 여기 많이 본 형태잖아. 다음 주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문장 삽입은, 그지? 요거 뭐 기반이 아니었냐면 음료가 지역의 인구의 갈증을 해소해 줄 거다. quench your thirst 하면 그냥 연어로 쓰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그 갈증 해소라는 개념은 소비재고 개인 중심이니까 얘네 이데올로기 안 맞는 거잖아. 그치? 이걸 들이밀면 당연히 안 되지. 그 대신에 그럼 당연히 산업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그거를 강조해야 되겠지. 그 대신에 미국의 협상가는 그 프로젝트를 justify 정당화를 했는데 뭘 기반으로 정당화했냐면 그 프로젝트가 기여할 거다. 그치? 산업 발전에. 산업이지만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딱 들어왔지. 소비재 아니야, 산업이야 된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그 프로젝트를 restructured, 재구축을 했어요. 재구성. 그래서 결과지. 투부정사는 투부정 결과라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포함시켰냐면 heavy training component for local network. 그러니까 지역의 노동력에 대한 강한 훈련 요소를 포함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산업 일꾼을 키우는 거다.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된 거고 뭐 관리자도 그렇고 또 뭐뿐만 아니라 농장뿐만 아니라 농장은 어떤 농장이냐면 특정한 음료 재료를 재배를 하게 될 이것도 산업적 역량일 수도 있고 뭐 집단이라고 해도 될 것도 같대. 농장 내에서 얘네들 뭐 집단 농장 뭐 이런 키부츠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또 추가적으로 그 회사는 약속도 했어. promise. 노력하기로
설득을 하는 거, 펄스웨이드. 다른 미국 회사들이 자기네 투자한 그 소련의 투자를 고려하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계속 산업 역량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카콜라 이제 소련 진출, 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잖아. 이것도 내용은 쉽다. 이건 문장 삽입이 가장 인상적이잖아. 그래서 일단 구소련 여기에서 그 음료 회사가 진출을 하는데 난항을 겪은 이유가 이때 당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나 산업 역량을 중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뭐 그 개인이나 소비재는 무시하는 상황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이념적인 우선순위하고 안 맞고 그래서 뭐 심지어 그 한 관료는 개무시까지 해버렸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였는데 근데 뭐 궁극적으로 거래가 성사가 됐는데 요 성사되는 게 개인의 욕구 충족 기반이 아니고 대신에 대신에 뭘 기반으로 했냐면은 그게 그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거예요. 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게 이제 그 저기서는 리스트럭처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그 리프레임이지. 뭐 리스트럭처, 뭐 리오르가나이즈 재구성, 뭐 이런 거지. 리만 들어가면 돼, 그지? 그래서 다시 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산업발전이라는 틀 새로 짜기. 거기다 이제 추가로 게다가 이제 뭐 다른 미국 회사의 추가 투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한 도미넌트. 너무는 이렇게 되지? 너무는. 그리고 fit 요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요 부분을 sacrifice ing로 가면 되겠지? sacrificing 희생시키는 거야, 소비재를. 그 다음에 dismiss 무시하다, 일축하다, 뭐 ignore 그치? 뭐 이런 부정적인 거 잔뜩 있잖아. 그치? 뭐 disregard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정당화하다, 합리화하다, rationalize. 요것도 있었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도 되지? reconfigure. 이것도 이게 다 똑같은 의미야? 다 재구성하는 거야. reconfigure. configure도. 나머지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라면 이데올로기처럼 아이디올로지 이게 동사 조동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저거 이제 발음은 이데올로기가 아이디올로지. 그 다음에 요거는 동격일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구조 볼까? 그치?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 완전한 구조였으니까 얘는 동격의 접속사지. 그럼 위치는 안 되겠다.
이것도 동격이겠지. 지금 똑같이 베이시스나 그라운드나 똑같은 말이니까 이 would contribute to 완전한 구조는 역시 이것도 동격이니까 위치는 안 되겠다. 두 번씩 나왔네. 그 문법 의미가 없는데 동격만 두 개 나오고